영어학습 상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초,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도 이게 맞다, 틀리다를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과학은 그것을 명확히 잡아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죠. 특히 언어인 영어는 인간에 관련된 그러한 거로서 과학이 반드시 기초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식이라면 영어는 무조건 반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반복은 스키너 교수에 의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이야기되었던 것고, 그리고 스키너 교수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됐죠. 그러나 이 사람 이후에 노암 촘스키가 나오면서 언어는 우리 DNA, 다시 말하면 유전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로서 부정당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언어학자들은 스키너 교수의 반복이란 말을 부정하고 있어요. 과학이 진화하는 만큼 언어학습도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몰입교육이에요. 몰입교육은 이러한 반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억지로 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라 한다면 반복하세요 같은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직관, 경험을 의심하셔야 해요. 자, 영어 단어를 알아야지. 맞습니다. 단어를 알아야죠. 그럼 이건 반복으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실험으로도 검증됐어요. 그러나 문법은 안 됩니다. 제니라는 아이가 16세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가둬진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아이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암기는 시킬 수 있었으나, 사과, 배 이런 형식이겠죠. 문장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법은 크리티컬 피리드로죠. 결정적 시기에 그것이 DNA에 있던 것이 발현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발음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된다. 정확히 하는 말을 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발음은 지역마다 다르며 우리가 사투리가 있듯이 영어도 수많은 방언과 사투리와 발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는 틀렸다. 말하지 못하면 들을 수 없다. 네. 그럼 말하지 못하면 들을 수 없다. 말하지 못하면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실제로 발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건 아니란 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진화론은 원숭이와 인간이 같은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도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지나가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와 우리가 어떻게 같겠는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그래서 사람들은 다윈을 원숭이 몸을 집어넣어서 비아냥거리면서 놀렸죠. 근데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시켰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윈을 조롱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다윈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영어를 반복해야 되는데 제가 반복할 필요 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저는 다윈처럼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대부터 뉴턴까지 빛은 직진한다 라고 믿었어요.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까지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빛은 직진하지 빛이 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중력이 시공간을 희게 한다. 그래서 흰 공간에 빛도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간은 누가 봐도 직선으로 돼 있고 손을 뻗으면 그냥 뻗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중력에 의해서 이게 휘어진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영어는 반복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반복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실험이 필요했고, 그게 아서 스탠리 에딩턴이 1919년에 개기일식을 관측한 결과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죠. 태양을 들어오면서 빛이 휘는 것을 관측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상식을 깨는 거로서 발전해가고 있어요.
과학은 우리 상식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요, 바로 알츠하이머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와 그래요. 여러분, 알츠하이머라는 치매가 있죠? 치매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알츠하이머가 발견해서 알츠하이머죠. 이 알츠하이머가 담배가 도움이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이 나와서 셀폰의 전자파, 우리 전자파라고 한다면 몸에 해롭다고만 생각하죠. 해롭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알츠하이머의 담배와 전자파가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읽다가 제가 바로 영어에 관한 학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Can cell phones help fight Alzheimer's? 자, 이 논문은요, Journal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저널지에 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담배는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제가 담배 피우라는 얘기는 분명 아니에요. 담배는 또 다른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섞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help fight 알츠하이머와 셀폰은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A surprising new study in mice provide the first evidence that long-term exposure to electromagnetic waves associated with cell phone use may actually protect against and even reverse Alzheimer's disease. 놀라운 새로운 연구가 쥐의 연구가 첫 번째 증거를 제공했어요. 그것은 바로 롱텀, 장기간의 노출, 전자 웨이브 파죠. 전자파의 그런 노출이 뭐에 관련된 셀폰의 사용,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죠. 셀폰. 그것이 실제로는 보호도 해주며 심지어는 거꾸로 더 개선한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질병을 보호도 해주고 또 역으로 또 개선도 해주는 역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This study showed that after long-term exposure to electromagnetic waves, mice genetically altered develop Alzheimer's performed as well on memory and the thinking skill test as healthy mice. 그래요. 이러한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장기간의 그러한 노출이, 전자파의 노출이 쥐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알츠하이머가 걸리게끔 변형된 쥐가 수행하는데 잘했다는 거죠. 이제 왜요? 메모리도 또는 생각하는 스킬 테스트도 잘했다는 겁니다. 건강한 쥐만큼이나. Based on their promising and unexpected findings in mice, the researchers conclude that electromagnetic field exposure could be effective, non-invasive, and drug-free way to prevent and treat Alzheimer's disease in humans. 그러므로 그들의 이 촉망받는 예기치 못한 발견들, 쥐에서의 발견들을 기초로 그 연구원들은 뭐라고 결론 졌느냐? 이 전기장의 노출이 결국 효과적이면서도 인베시브, 침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수술하지 않는 거죠. 수술하지 않는, 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츠하이머 질병을 인간의 They can currently evaluating whether different ways set up electromagnetic frequencies and strengths will produce more rapid and even greater cognitive benefits than those found in their current system study. 그래서 그들이 현재 평가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다른 세트의 전자기 주파수죠. 전자기 주파수 그리고 강도 이런 걸로 더 많은 빠르고 훨씬 더 큰 인지적인 이득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그들의 발견한 것, 그들의 현재 실험에서 발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연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담배 그리고 해롭다 생각했던 전자파가 때로는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군요. 자, 고대부터 내려오는 공간은 항상 진실이다 생각했던 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직관은 항상 우리를 속여왔고 우리는 어리석게 5,000년 그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과학의 시대에는 유사과학이 아닌 이상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서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스키너 교수의 반복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복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어떤 분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2,000번을 듣는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엄마라는 단어를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엄마라는 발음, 그리고 F 발음과 R 발음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서 발전하는 거지, 엄마는 한 단어 갖고 2,000번 듣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자꾸 오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문법의 기초에서 영어를 배운다든지 비과학적인 방법이죠. 반복만이 살 길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문법이 있다. 그 문법을 잘 활용하는 그 방법이 뭐겠는가? 차선, 최선. 그래서 학습법에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누가 뭐래도 몰입은 맞아요. 그러나 몰입을 현재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제가 하고 있는 바로 강의가 전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